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월말 월초 굉장히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2%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2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까지는 회복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현재 7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 또 역대급 무역 적자에 이어서 중국 청주시의 도시 봉쇄 등 하루 만에 다양한 악재들이 우리 시장을 덮치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 그리고 어제 나와줬던 특징주들을 가지고 오늘 시장 분위기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국 무역지수도 5개월 연속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줄 수 있을지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들 예상 체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은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 머물면서 58,400원 선에 현재 예측가가 나와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1% 오른 46만 8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하락세에서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65% 오르면서 9만 3천 원 선 터치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0.48% 하락한 82만 2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 6위에서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전일 대비 2.73%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가져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도 64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전일 대비 0.26% 오른 19만 6천 원, 그리고 삼성 SDI는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네이버가 전일 대비 0.85% 오르면서 23만 8천 원, 기아가 0.12% 오른 8만 300원 선에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선을 회복해준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788까지 내려가 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대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장이었습니다. 어제 0.38% 정도 올라준 출판 매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켜냈는데 그중에서도 종이 목재 그리고 디지털, 전기전자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하락대를 보여줬고요. 또 알테오젠도 5.02%, 에코프로비엠이 4.99%, 펄어비스가 4.75%, LNF가 4.6% 하락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와줬던 공시들도 있었는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112억 원 규모의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도 4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열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카카오 게임즈까지 어제 하락폭을 모두 디뎌내고 오늘은 일제히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1%대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7만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2.63% 오른 10만 9천 선, LNF도 전일 대비 1.41% 오른 22만 3천 원, 그리고 HLB가 1.42% 오르면서 5만 원까지 터치해주겠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도 어제 5%대 급락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1.2% 오른 5만 700원 선을 회복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전장 대비 1.1% 오르면서 54,700원까지 가겠고 셀트리온 제약만이 파란불 켜내면서 오늘 홀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대비 0.92% 하락하면서 75,100원의 예상 체결가 나와 있고요. 이 에코프로가 전장 대비 1.6% 오른 11만 4천원 선, 그리고 알테오전이 전장 대비 0.17% 소폭으로 올라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일 대비 0.54% 오른 7만 4천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특징주들 오늘도 해당 상승폭을 가져가 줄 수 있을지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졌던 여러 종목들이 나와줬습니다. 우선 광림 같은 경우는 어제 이 해상풍력발전소 산업부의 사업 허가를 획득하면서 상한가를 가졌는데요. 오늘도 3%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 줄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795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BM8텍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를 가졌던 종목이죠. 이 외교부의 광물 그리고 히토류 협력 논의로 본격적인 광산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해졌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86% 하락하면서 1,150원의 예측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 폴라리스 우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과 관련해서 상한가를 가졌는데요. 오늘도 10% 넘는 상승대 가져가면서 현재 예측가는 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 이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0%의 상한가를 가졌던 종목이고 이 태풍 한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소식에 이 재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8% 넘는 상승폭이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측가는 3,850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풍력 발전 확대 소식으로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이고 어제는 20% 가까운 상승폭을 가져가 줬는데요. 오늘도 1.71%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35,700원의 예측가가 나와 있습니다. AB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ESMO 참여 소식 기대감으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2%대 상승 흐름 이어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11,950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지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0.8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7,000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지수 상단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국내 주요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올해 초와 비교해봤을 때는 실적이 급감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치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점차 반영이 되면서 지난 6월에 보여줬던 급락세까지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어떻게 흘러가실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9월 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만큼이나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날 우리 증시 2% 넘는 지수 하락폭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앞서서 출발 증시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봤던 것처럼 오늘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시장이 좀 흘러갈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합니다. 각각 0.5%, 0.69% 정도 상승폭 보이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우선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나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게 좀 나와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삼성사,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는 거는 반발 매수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많은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은 바로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운송 장비 지수로 봤을 때도 1.56%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등량률로 봤을 때도 이 화신이 4.09% 상승. 화신 같은 경우엔 아시겠지만은 이 자동차에서 바디 프레임과 샤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의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가속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화신에 대한 그런 수주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신은 항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좋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SL이 4.03%, 대창단조가 3.42%, 현대차가 2.81%, 세종공업이 2.71%, 그리고 만도가 1.8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8월달에 판매 부분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국내에서는 49,224대, 해외에서는 28만 대를 넘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재밌죠. 국내 판매는 좀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는 늘어난 수치를 좀 발표를 하면서 역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자동차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역시 내연기관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우선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은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급 차질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이거에 대한 주가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선반영은 좀 미리 많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환율 상승과 함께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수 창고 기업 업종도 지금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KCTC가 2.53%, 한국공항이 2.03%, 캐노션이 1.8%, KA항공이 1.47%, 현대글로비스가 1.17%, 대한항공 0.9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비가 2.91%, 한국석유가 1.26%, KCC 글라스가 1.17%, 부산산업이 1.03%, 그리고 한일시멘트가 1.02%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신공영이 3.32%, 남강토건이 2.79%, DLENC가 2.32%, 범양광연이 2.26%, 화성산업이 1.74%, SC엔지니어 1.47%, 사무개발이 1.4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괜찮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6.87%, 한국종합기술이 4.81%, 현대오토에버가
3.8%, 한미글로벌이 3.79%의 상승세로 보여지는 점이 현재 지금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미글로벌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죠. 뭐 사우디 쪽에서의 그런 그 수출 얘기가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글로벌 피해 파리 업체로 좀 등극했던 소식 때문에 어제 이어서도 오늘 좀 상승세를 좀 가져가는데, 뭐 그전에 어떤 뭐 네옴 시티나 여러 가지 뭐 테마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한미 글로벌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이제 바로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스테믹스가 4.14%, 동아기업 1.22%, 무림SP가 1.06%, 한보판지가 0.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현재 한국정보통신이 2.49%, 세종텔레콤이 1.69%, 한네트가 1.43%, KL넷이 1.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업종도 지금 이제 장 초반에는 시장대 좋습니다. 에클론이 5.06%, 바이오니어가 3.77%, CGN이 3.25%, 유바이오로직스가 3.25%, 세고사이언스가 3.0%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에클론이 지금 5.0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카트티, 세포치료제가 이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에 등록됐다는 얘기 때문에 이 제약업종 중에서는 에클론의 상승세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약품이 2.55%, 휴마시스가 2.54%, 젠큐릭스가 2.36%, 유틸레가 2.2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우선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34% 약간 약보합 양상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는 0.97%, SK하이닉스가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5%, LG화학이 0.96%, 현대차는 3.5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삼성 SDI가 1.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0.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판매 부분 현대차에 이어서도 2.3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큰 폭의 변동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을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3%, 에코프로비엠이 0.56%, LNF가 1.18%, HRD가 1.62%, 카카오게임즈가 1.4%, 그리고 펄어비스가 1.1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32%, 에코프로도 1.16% 상승세 보여주고, 알테오젠도 2.1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 네이처셀이 0.77% 하락세를 보이는 거 외에는 다른 기업들 전부 다 상승폭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변동성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3.0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 이 코스 상위 업종 종목들 중에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승세가 가장 이번 주에는 쉽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VBP법에 대한 가격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8월 초까지는 이 VBP법이 우리 악재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었지만은 오히려 VBP법 때문에 판매 가격 하락하더라도 이 생산 부분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이 어떤 이 임플란트에 대한 소모품은 국립병원이나 이쪽에서의 병원으로 확대가 납품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의 임플란트를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큰 영향을 좀
가격 하락에 의한 어떤 그 피해 부분은 거의 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임플란트 기업들 다음 주에도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데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간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앞두고 약간 뭐 경계감, 혼조 국면인데 낙폭화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거래소하고 그 해외 증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단으로 하락하면은 하락의 저점이 왔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 고점에서 보면은 이 저점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점에서 한번 저점을 형성을 좀 했고요. 이걸 한 가격을 충원해서 2단으로 한번 그어보면은 일시 반등 뒤에 이제 추가 하락. 그러니까 이 진폭이 거의 이제 종수배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망청 양봉이 나오면은 보통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있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우존스에서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나스닥의 차트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차트의 모습에서도 한번 2단의 흐름들을 그어보면은 이 고점에서 한번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2단의 모습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이 고점에서 한번 그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큰 진폭, 그 다음에 반등하고 다시 한번 2단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진폭의 종수배까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버슈팅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했던, 물론 이제 진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본격 상승한 국면에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좀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을 현재 나스닥보다는 보여주고 있다, 다우보다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거래소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전체 역헤드앤숄더의 진바닥에서 올라온 전체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을 보여주면서 계속 여기서 버텨주다가 반전할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이제 저항이고 이 하단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2중 바닥 또는 3중 바닥까지 현재 완벽하게 바닥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 부분이 이제 바닥 강성,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도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거의 쌍바닥 보이고 어제 눌림목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좀 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종목별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약간 흐름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부분들은 오늘 그 유신이한 종목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거는 그 이제 가덕도 공항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그 네옴시티에 대한 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후발주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약간 끼가 있는 어떤 세력 성향의 종목군들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이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약간 매집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숨구르기 위해 좀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있고요. 최근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간 재난,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이제 동화석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 현지 자동차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이슈 포커스가 다시 한번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동화성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승 삭발의 형태, 그다음에 오늘 윗꼬리 감싸는 형태가 약간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이슈가 약간 현재 불거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점에서 비싼 관점에서 보면은 현지 자동차 공장, 자동차 부품주 쪽에 또 순환매가 확률이 돌 수가 있는데 차트 우량주 쪽으로는 성우 하이텍이 쌍봉 고점에서 다시 한번 20일, 60일 사이에 박스권 갇히면서 다시 한번 재돌파,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종목군들은 현대공업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대공업도 현재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동차 부품들의 순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비싼 종목을 보면은 오늘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 유럽 암학회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드팩트가 약 5% 정도 좀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NKMX도 지금 상당 부분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쪽 관련된 이슈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특징주 쪽에서 에콜로이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주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란 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13,000원대에서 더블 목표가에서 리딩 현재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장대의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들고 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를 했고요.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약간 운봉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격을 보인 다음에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틸릭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조정이 오면은 관심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틸릭스라는 종목군도 약간 이 부분에서 보면 한번 크게 고점을 쳤고요. 그 다음에 조정, 여기서 행보 등락이 어느 정도 이격 정도 등락을 보여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제 운봉의 중심을 회복하면은 또 이격 조정이 한 3, 4일 정도 되면은 탄생 파동의 조건들을 갖춰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전히 대장주 쪽은 SQ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Q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는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전히 대형주 쪽에서 대장주 쪽에 어떤 흐름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GC셀이라는 종목인데 GC셀은 녹십자셀 이 합병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은 순환매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이제 상승 쪽에 하나의 이제 큰 이슈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 종목군들이 오래간만에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 그다음에 행보, 반등. 그러니까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돼서 바닥에서 추세 반전까지가 20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조정이죠. 그래서 21선 돌파되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군들도 한번 오늘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로 만나 뵙네요. 훈훈한 주식기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는 순서인데 일단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더불어서 어제 국내 증시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잭슨 미팅 후폭풍이 지속됨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연 3.2%를 돌파했습니다. 정책금리를 가장 반영을 잘하고 있는 2년물 미국채 금리 또한 3.51%까지 오르면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고용지표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2천 건을 시장 예상치 24만 5천 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았습니다. 6월 2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강한 고용시장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청두시의 코로나 확산 도시봉쇄가 2,100만 명 정도의 청두시에서 코로나 확산 도시봉쇄가 커지면서 중국발 수요 감소 우려도 있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물이 2% 하락한 배럴당 87.6달러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90불도 깨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9.2선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월 기준금리가 50bp 인상률이 71%에서 지금 75bp 인상률이 74%까지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채권 시장 내에서도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8월 무역 적자가 약 13조로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 그리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355원을 도달했습니다. 지금 9월 2일 날 이제 한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9월달 증권사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는 최저 2,250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7% 하락한 선을 보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에 따라 지금 자동차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낙폭 큰 IT 대형주로 종목 압축에 투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익 전망치가 지금 바닥에 도달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때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시화도 만족해야 연준의 통화 정책이 확장적으로 전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초과하는 현 시점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달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대 3조 8천억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원화 환산 코스피와 달러 환산 코스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달러 투자가들은 여전히 코스피 진입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 종목을 보면 역시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과 IT 첨단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코스피에서도 역시나 기관의 순매수 쪽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고려하여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도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정도를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확장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예탁금은 2거래일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53조대로 내려앉았고 신용거래 융제 또한 3거래일 만에 감소해서 19조 3,460억을 기록했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지난 7월 5일 9.5%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8.4%를 기록하면서 증시 주변 자금 또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유럽발 경기 침체, 그리고 고환율,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지속, 그다음에 중국 치포 대응으로 주변국 리스크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먼저 맞춰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서 확장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PNT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고요. PNT의 장점은 일단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SK온,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로 국내 셀 3사 대형 셀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로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장비 업체의 실적 반영은 진행률이 아닌 실제 장비가 현지에 설치돼서 최종 검수까지 끝나 인도되는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지연 여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공정 중에 가장 고난이도인 이 급한 공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 업체가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단에서는 4,133억, 올해 대비, 작년 대비 한 15% 증가하는 순, 영업이익단에서는 30% 넘게 증가한 7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유사 경쟁업체인 하나기술이 한 약 60배, CIS가 140배인데 반해, PNT 같은 경우는 PER 18배로 상당히 저평가된, 장비업체 단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이 전극 공정 업체 또한 평균 24배 수준으로 상당히 PNT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이 지금 테네시와 켄터키의 31개 라인에 환산 금액과 수주 5천억 이상을 추산하고 있고요. 올해 SK온 같은 경우는 총 11개 라인의 전극 공정 수주 금액 자체는 한 2천억 이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상반기 2.7조 수주를 했고 지금 캐펙스 진행 중인데 올해 7조 이상 발표로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도 쿼터 발주가 하반기에 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하반기에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장비에 관련돼서 PNT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방산 관련돼서는 좀 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방산주 중에서 상당히 PER이 낮은 좀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서 LIG 넥스원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타 방산주는 민수 사업이라 해서 순수 방산업체가 아닙니다.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거는 지금 100% 순수 방산업체로 유도무기, 그다음에 수중무기, 해군 전투체계, 레이더, 전자광학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올 초에 지금 이집트 쪽으로 2.6조의 수주가 나왔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2018년 5.6조에서 2019년 6.1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8.1조를 돌파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연간으로 지금 11조까지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탄도탄 같은 경우는 소모품 매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의 안정성을 보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장사정포 요격체계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해서 신규 수주가 11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은 지금 글로벌 무기 수입 시장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현재 무기 수입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미국의 군사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어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으로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중동 지역에 지금 신규 수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그 무전기 사업 또한 지금 1,500억 이상의 매출 지연된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을 보고 있어서 수주 잔고의 수출 비중 자체가 지금 5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늘어날 경우에 상당히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업체 중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지금 8.7%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익률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계약한 국내 이제 신형 해상 감지 레이더 그리고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 2차 등 다수의 감시 정찰 사업 양산에 또한 착수해서 이 부분 또한 국내에서 또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정부에서 북핵 위협 대비해서 삼축체계 사업 예산을 5조 한 2,60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LIG 넥슨과 관련된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9%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으로 매출단에서 15% 증가 2조 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0% 증가한 한 1,750억에서 1,850억까지 보고 있어서 이익률에서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순수 100% 방산업체로 PER 15배 수준의 LIG 넥슨은 방산주 탑픽을 보기에 나쁘지 않다. 최근에 외국인 또한 한 15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평단가가 한 93,900원 선인데 손절선은 좀 짧게 9만 원으로 대응하고 매수가는 91,500원에서 98,6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방산주 안에서 PER이 그나마 좀 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 LIG 넥스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 체크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LIG 넥스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관광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개선이 된 건 아닌데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어제 사실 조금이나마 그 상승이 이어지기를 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이 사실 우리가 이 9시 40분이 끝나고 나서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라고 봐야 될 거예요. 3일 연속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일 연속의 어떤 터닝포인트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어제는 좀 안타깝게 오히려 되려 쭉쭉쭉쭉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에 있었던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경이나 수익률 마사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죠.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오전 시장이 시작했을 때는 쭉 밀렸다가 나중에 쭉 당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뭐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61선을 겨우 지금 턱걸이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6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의 대형주 움직임보다는 코스닥의 종목들의 움직임들 자체가 훨씬 좋은 모습도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중요 이벤트가 많이 지났죠. 자, 오늘 밤 미국의 실업률이나 민간 고용 지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어제 상승이 이어졌으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합시다라고 저는 이제 의견을 이제 이전 뷰와는 달리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횡보를 하고 있거나 조금의 수렴이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업종별의 큰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뭐 AM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 소식들도 많이 앞서서 들으셨을 테고, 자, 그래서 지표적인 부분들 그닥 뭐 좋지 않습니다.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건 뭐 조금씩 그냥 2달 전, 뭐 1달 전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추석 명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지금 많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뭐 친척분들 뭐까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당장 내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 정도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는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용돈도 줘야 되고 그죠? 뭐 부모님도 이제 현금으로 현금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현금을 좀 드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적 명절을 앞두고 보통 3일 전 그래서 아마도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만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급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통 명절 앞두고는 수급이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개인들의 강한 매수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장에 들어가니까 그 점, 그 다음에 9월, 3, 6, 9, 12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3, 6, 9, 12월 중요하죠. 3, 6, 9, 11은 동시 만기에다가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동시 만기에 대한 어떤 마녀들이 뛰어노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견은 좀 비슷합니다. 오늘 플러스를 내고는 있지만 잠깐씩 한 번씩 61선을 깨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어제 오후장 모습이 매우 안 좋았던 그 상황들을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까지 또 한 번 아직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날이 오늘 하루로 더 연장돼서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다음 주도 매우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어떤 종목군들을 잘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포인트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태조 이방원 부분들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늙어가는 그런 섹터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도 이제 그 좋은 업종 내에서 그 각각 업종 내에서 센 종목들만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오늘은 태양광이 좀 쉬죠. 근데 또 방사는 조금씩 힘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힘을 내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과 식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잊지 말고 계시고 그 다음에 로봇주 오늘 로봇주 흐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뭐 지난번에도 제가 자동차 업종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지금 오늘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매매 포인트를 보고 시장 전체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아직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시황적인 부분들을 그 정도 말씀드리고 5일선을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코스피 5일선을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적극적 매수는 아직은 참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지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요. 이런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 어떤 종목을 통해서 오늘은 시장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실 자동차도 조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뭐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위아였죠. 그래서 그날 이미 크게 올라가고 오늘도 또 고점을 높여서 지난번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 섹터 사실 뭐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이게 차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은 그런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생각해보면 조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목표가 두고 좀 더 봐보자라고 일단 지난번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로봇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로봇주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로봇 산업도 우리가 미래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까지 진화하기까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벽돌 같은 그런 휴대폰에서 뭔가가 이제 MP3가 나오고 뭐 PMP 나오고 막 이랬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결국에 이거 하나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형태 혹은 인공지능 형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들이 지금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어떤 형태든 로봇을 함께 하거나 그다음에 뭐든지 무인화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왜 레인보우 로봇이냐, 레인보우 로봇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들은 딱 이거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제일 셉니다. 로봇 중에서.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가든지 간에 가장 센 종목을 봐야지, 안 그러면 차라리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쉬어가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대장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면 이 종목이 쭉 올라가야만 다른 로봇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게 최근 시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는 뭐 저 하늘 높은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아직은 관망을 좀 하는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3,000원 정도로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